순노루 TV. 영화는 글과 그림으로 충족되지 않던 우리의 상상력을 마치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이끌어주며 사람들을 웃고 울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1895년 프랑스의 발명가 류미에르 형제가 열차가 도착하는 영상을 찍어 보여준 것으로 처음 시작된 영화는 115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루었던 만큼 어두운 부분들 또한 존재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촬영 현장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단순히 영화에서의 전달하는 메시지나 줄거리 등의 문제로 비난과 비판을 받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영화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각국의 사상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상영 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사우스파크 극장판. 1999년 6월 30일 미국의 애니메이션인 사우스파크가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욕설이 넘치는 영화를 시청한 아이들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가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다소 어이없는 줄거리를 가진 이 영화는 영화의 러닝타임 중 욕설이 총 399회가 나와 2001년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가장 많은 욕설 사용 부문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또한 아기자기한 그림체엔 어울리지 않는 수위 높은 대사들이 사용돼 논란이 많았죠. 이러한 이유로 이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와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상영을 금지하기로 하는데요. 저질스러운 대사를 금지 사유로 선정하는 국가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라크의 6대 대통령 사담 후세인을 사탄의 애인으로 표현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서양에선 이 영화가 블랙 코미디 장르로서 높은 인정을 받아 영국 채널4에서 실시한 위대한 코미디 영화 50편에서 5등을, 미국 브라보 TV에서 뽑은 100대 코미디 영화에서도 5등을 차지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4위 더 인터뷰. 정보와 통신이 중요해진 21세기에서 가장 두려운 것을 뽑는다면 악의적인 해킹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영화계에서도 한 편의 영화 때문에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열악한 실태와 비인도적인 내부 실상을 유쾌하게 고발한 영화 더 인터뷰는 원래 2014년 12월 25일 성탄절에 개봉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1인 독재 체제를 갖추고 있는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 소식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죠. 북한은 영화가 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것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테러 행위이며 전쟁 행위와도 같다 라고 비난한 뒤 미 행정부가 이 영화의 상영을 묵인하거나 감싼다면 영화 제작에 관련된 모든 단체와 사람들에게 불바다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공개적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화사에서는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라며 북한의 경고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북한의 해커들로 인해 소니가 해킹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주요 인물에 대한 암살 예고와 테러 계획들이 연이어 발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소니는 결국 12월 18일 이 영화의 배급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강하게 일자 영화는 예정대로 다시 개봉되었는데요. 하지만 소수의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흥행에는 당연히 실패했고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일으키게 한 영화라는 오명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비운의 영화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우리에겐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고블린 아저씨의 아들내미로 익숙한 제임스 프랭코 씨는 이 영화가 개봉된 직후 혹시나 신변의 위협이 있을까봐 한동안 외출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3위 내추럴 본 킬러.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우리는 어렵지 않게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논쟁적인 작품을 다루는 올리버 스톤이 감독을 맡은 이 영화는 대중이나 사회를 향한 직설적인 메시지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뉴스나 매스컴 등의 미디어에 조종당하는 대중의 우매함과 미디어 그 자체가 가진 폭력성을 담아낸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영화 속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미키와 말로리라는 살인마 커플로 인해 수십 명의 희생자가 생겨나자 언론은 이 두 커플의 행적을 대서특필했고 그것을 본 시민들 사이에선 두 사람을 우상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방송사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교도소를 탈출하며 벌이는 범죄 행각을 생중계하는 등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미디어의 민낯을 거칠게 비난하는 장면들이 이어지죠. 끝없이 방랑하며 무차별적인 살해 행각을 벌인 한 커플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 영화는 실존했던 살인마 커플 찰스와 카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개봉 당시 실제 범죄자들의 잔혹한 범행을 내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점과 대중들이 그들을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범죄를 미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란 논란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 전역과 아일랜드에서도 상영이 금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영화는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계기가 되고 말았고 극단적인 주제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2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핵전쟁으로 인해 자원이 말라버린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살기 위해 물과 기름을 찾는 사람들이 낙원으로 여겨지는 녹색의 땅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로 2015년 영국에서 가장 많이 토론된 영화와 국제영화비평가협회에서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아 명작 반열에 올랐었는데요. 또한 탁하고 짙은 색감을 부각시키는 영상미로 몰입감과 현실감을 더한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지만 같은 해 8월 예상치 못하게 중국에서만 상영이 금지되고 맙니다. 중국에서 밝힌 상영 금지 이유는 영화 속 내용이 무정부 상태와 폭동 상황을 직접 묘사해 자국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자국 영화가 점유율의 절반이 넘도록 유지하는 중국에서는 전쟁과 범죄 그리고 종교를 다루는 매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시 검열을 통해 미디어 일부를 제한하거나 아예 수용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에 중국 내에서는 분노의 도로가 자국 영화를 밀어낼 것이란 생각에 상영을 금지시켰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에서는 중국에서의 개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영화에서 추구하는 표현의 자유가 시진핑핑 아니 자본에 굴복된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고 하네요. 1위 텍사스 체인서 격사츠. 1957년 플레인필드의 구울이라 불리는 살인마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신원조사 결과 그는 에드워드 게인이란 남자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하는 시신을 도굴해 수집했던 범죄자였죠. 이러한 그의 흉악한 범행을 흥미롭게 관찰한 영화감독 토브 후퍼는 전기톱과 레드페이스란 요소를 개인의 이미지에 추가한 뒤 20대 젊은 일행이 외딴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의문의 살인마에게 습격당한다는 내용의 텍사스 전기톱 학살이란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이전에 없었던 충격적인 호러 영화로 만들어졌고 단순히 피와 비명으로 화면을 채우는 것이 아닌 뛰어난 연출과 촬영 기법들로 관객들을 매료시켜 제작비의 100배가 넘는 흥행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40년에 걸쳐 7편에 달하는 리메이크와 후속작들이 제작되었지만 다 망했죠. 하지만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을 땐 사실적인 표현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상영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영국은 검열 과정에서 자극적인 장면들을 삭제시키려다 너무 과도하게 삭제한 나머지 내용 자체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해 상영 자체를 금지해버렸고, 프랑스에서는 인간의 폭력적인 본능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상영을 금지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상영 금지 판정을 받은 영화들이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죠.